충분히 우리가 원가는 거의 들이지 않고도 매출은 그래도 한 10% 이상 올라갈 수 있지 있다는 않을까. 거는 안녕하십니까. 제 꼬빌란TV의 김현태 대표입니다. 네, 오늘 바다 쉐어하우스, 전 바다 쉐어하우스 대표인 김신홍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미팅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꼬빌남 김현태. 요청을 하셔서 반갑고요. 그런 사이가 있었습니다. 내용들이 네. 있는데 오늘 관악구 봉천동에 시행하시는 분이 한번 찾아오셔서 네. 공동주택 관련해서 오피스텔로 지음은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상담하러 오셨는데 꼬빌남 대표님께서 연남동에 5년 전에, 네네, 네. 5년, 4, 5년 된. 진행했던 사례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연남동에 제가 5년 전에 이제 서울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90% 가까이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금리도 1.5%? 이 정도의 지원 받아서 연남동에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 집사라고 하잖아요. 네. 워낙 그 중소노가 높기 때문에 집사라고 하는데 집사들만 살 수 있는 공동체 주택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영상을 보시고 최근에 이제 제 유튜브에도 올렸고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오늘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봉천동에서 오랫동안 시행을 하셨는데 이제 요즘에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분양할지 통매각을 할지 통임대를 맞출지 고민이 있어가지고 찾아오셨던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도 예전에 이제 패드앤스테이 그거에 하셨고 저도 이제 연남동 PM으로 참여를 했어가지고 네.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제 미팅이 이루어졌고 이분들이 가족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을 오래 하셨는데 땅은 사놓고 최근에 이제 PF가 안 일어나잖아요. PF를 연기를 해놓고 연말까지 좀 기다리시면서 안에 이제 심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좀 컨텐츠를 만들 여력이 생긴 거예요. 시간적 여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보니까 요 시행 우리 대표님께서 5년 전에 동에 지었던 패드에 관한 관심 있게 네. 들으시면서 또 맞습니다. 다행히도 요즘이 워낙 어려우니까 이게 최근에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네. 그냥 바로 분양하고 끝냈을 텐데 요즘에 하시지 않습니까? PF도 지금 12% 넘어가고 선순위가 그리고 대출도 안 되니까 분양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들은 사실은 거의 기존 시장에서는 거의 범죄자. 네. 고양이를 키우는 순간 어느 임대인도 원하지 않는 그런 약간 차별을 받는 임차인들인데 저희가 그때도 당시에 저한테 어떤 고양이 집사분이 대표님 너무 천사 같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문자로. 대표님이 천사다. 네, 이런 집을 짓는. 저도 부동산 일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던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억에 생생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오히려 이런 집사들의 주택 좀 기회가 되지 않나. 오늘 오신 시행사 대표님이 나이가 지긋하시지만 그래도 열린 생각으로 받아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좀 생각해 주시고 네.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아까 살짝 언급을 하셨지만 제가 패드앤스테이를 정확히 표현하면 간단하기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분이 반려견이나 반려동물들을 놨을 때 이 건물에 플러스 어떤 부분이 부동산 관련해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그리고 운영 규정이라든가 동물들이 함께 살아야 되는 거니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장점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지 임대라든가 분양하는 데 좀 도움 자문을 하고 이야기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게 이야기 될 줄은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유사한 경험 있는 사람, 맞아요. 고양이나 강아지 주택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또 같이 참여하게 돼서 다행이고 대표님 원래 늦었지만 간단한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원래는 되게 유명 쉐어하우스를 총 몇 채까지 저희가 50 바다 쉐어하우스라는 브랜드로 하우스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는데 쉐어하우스가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쉐어하우스는 좀 정리를 하고 부동산 관련된 PM이라든가 컨설팅 이야기 드리고 약간의 자문료를 받기도 하고 좀 고르고 있는 과정이죠. 그 유튜버도 또 하고 계시다가 채널 또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해서 좀 서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네네. 원래 대표님이 처음에 이제 쉐어하우스를 할 때 저를 만났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중개를 엄청 잘 하셨어요. 거래에서도 잘 하시고 이제 그 업무 경력이 거의 이제 부동산에서도 한 20년? 그 정도 되죠. 저는 3년 정도 되니까 이제 뭐 저보다 일찍 시작하셨고 이제 사업가적 기질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또 힘든데 어쨌든 지금 또 새로운 플랫폼도 만들고 계시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다시
같이 또 고양이 주택으로 한번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고양이 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제일 궁금해 하셨던 게 아까 시행사 대표님이 어떤 게 있었어요? 우선 지금 시장이 워낙 침체기고 임대 시장도 마찬가지 분양 시장이 모두 침체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컨셉으로 해서 일반적인 주택으로 분양을 하거나 임대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겠다. 또 그런 게 없을까 생각하던 차에 오피스텔을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마침 우리 대표님이 이거 보고 오신데 지금 시장이 어려운 것처럼 더더군다나 컨텐츠라든가 소품을 특화시켜서 부분들을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요거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생각을 해서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입주자들을 집어넣고 어떤 성격으로 건물을 할 것이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같이 고민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경험자들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생긴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계를 이제 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총 43실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면은 충분히 좀 섹시하지 않나. 이런 고양이 그리고 여기 근생도 있기 때문에 근생도 이제 고양이 관련들이나 병원, 호텔 이렇게 넣을 수 있어서 아주 좀 재밌는 주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언제 진행될지도 뭐 지금은 정확하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설계 때부터 이제 저희가 자문을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정말 고양이 집사들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진짜 이렇게 아무도 반기지 않는 수 있는 이 집사들을 저희는 정말 웰컴, 환영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집사분들은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나중에 입주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궁금했던 게 이게 고양이 주택으로 바꿀 때 하드웨어적으로도 되게 비용이 많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비용은 발생하는 건 불가피하죠. 제가 과거 사례를 한번 조금 짚어봤을 때 보면은 규모가 좀 작게 되면은 그 원가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늘어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미팅했던 이제 봉천동에 오피스텔 신축하시고자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40세대가 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그 반려동물들 이제 고양이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을 위한 시설을 플러스해서 집어넣는 게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를 고민해봤을 때 이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만은 그냥 주택으로 짓는 거랑 볼 때 많아야 10% 내외다라고 보고 있어요. 안 들 것 같고 그 규모면은 작으면 저는 연남동권 작아가지고 이게 저희가 뭐 사실은 저는 이제 거의 비용 차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소프트웨어죠. 공동체를 만들고 규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이분들이 갈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난민이라고 임대인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원가는 거의 들이지 않고도 매출은 그래도 한 10%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저희도 시장을 좀 확인해봤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이런 작은 시행 시공사들이 PF 때문에 이제 곤란한 경우도 많고 지었던 것들은 또 빨리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 임대인 임차인을 채우고 빨리 통매각으로 가는 자금 흐름이 그나마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자신 있게 오늘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또 대표님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저는 너무 오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설계 때부터 잘 우리가 반영을 해서 진짜 집사들이 하드웨어적인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뭐 원가도 원가지만 결국은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기존 주택들보다 매력적인 부분이 어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임대가 되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하시는 분들 내지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어떤 형식으로 컨셉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좀 특별한 수요자들한테 할 수 있고 금액이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대신 매출을 10%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필을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매각을 한다던가 임대를 할 때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번 건이지만 올해는 이런 집사들의 공동체를 꼭 통건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피스텔 한 채 한 채라도 계속 늘려가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월 100만 원 만들기. 월 100만 원 계속 들어오면 어떠세요? 요즘에 막 캐피탈 게인이 막 매각 차익이 막 10억, 100, 5억 이렇게 나기는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달 들어오는 이 캐시플로우, 이 파이프라인을 계속 늘려갈 수 있는 거를 저부터 이제 한번 플러스 고양이 집사들의 주택 이걸 합쳐가지고 좀 재밌는 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